네, 오늘의 코인 어느덧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보고 안부부터 물어볼게요. 대표님 잘 보내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범석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왜요? 인사가. 네. 네. 예, 오늘은 오랜만에 댓글, 너튜브 댓글 얘기부터 좋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금박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지금 지난 얘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바이낸스 규제, 바이낸스가 제소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댓글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맞아요. 취지의 네. 댓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나 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라도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암호화폐 대부분은 사라질 거고,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 것이 지금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말고 일반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더라도 다 제도권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것도 95% 이상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블록체인 업계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의 코인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밝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블록체인은 이제 미래가 밝다. 다만 대부분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 많은 코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살아남을 코인은 뭔가를 찾아가기 위한 네. 여정이다. 차트 분석도 좋고 뭐 펀더멘탈 분석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끝까지 블록체인은 갈 것이고 그때까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규제가 막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라질 프로젝트들이 이 규제에 의해서 빨리 걸러져서 좋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안타깝게도 뭐 증권이라던가 안타깝게도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규제에 걸려서 성장을 못하거나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잘 가고 있었는데 뭐 그 프로젝트 파운더나 CEO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고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제 측면에서는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애초에 이제 기업이라는 건 새로 생겨서 성장하기까지가 어렵다. 그래서 살아남을 프로젝트를 우린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역시나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댓글들 최근 들어선 대표님께 남겨주시는데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늘 체크를 하시면서 또 의견도 피드백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첫 번째 주제는요. 챗 GPT의 월드코인 결제 도입이 가능할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챗 GPT 그리고 코인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엮여서 시장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챗 GPT의 창시자가 또 많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월드코인 결제 도입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도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사안인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챗 GPT는 뭐 2022년을 강타했던 뜨겁게 달궜던 23년을 강타했던 뭐 그런 아이템이죠. 이슈였고 또 AI가 더불어 떴고 또 AI 관련된 코인이 떴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소기업부 장관이 챗 GPT CEO를 초청했습니다. 샘 알트만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양한 행사도 했고. 참석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챗 GPT는 이제 서비스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오픈 AI죠. 그리고 참고로 아시면 좋고. 사용해 보셨어요, 혹시? 예, 좀 맨날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예, 거의 대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있죠. 뭐 51대 49인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 한 10가지 정도를 뽑고 싶을 때 그동안은 구글로 검색해서 하나씩 했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목을 만약에 오늘 방송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야. 제목을 10가지만 뽑아줘 하면 짝짝짝 뽑아줍니다. 근데 그게 물론 AI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고 10가지 중에 여기선 요 단어가 괜찮고 여기선 요 단어가 괜찮고 요 정도로 참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데 아니요. 무료 접속이 잘 되나요? 접속이 안 되는데. 그 정도 간단한 그 정도는 무료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한창 핫했을 때는 이제 좀 무리가 네.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가능하고요. 지금은 뭐 네. 무료도 전혀 문제가 저도 없다.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좋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챗GPT도 중요하지만 그 CEO가 만든 코인이 월드코인이라고 지지난주에 맞아요.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었었죠. 그래서 월드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뭐랄까요 인터뷰 대담이 있었습니다. 해시드 라운지도 했었는데 해시드는 이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투자사로 유명하죠. 여기서도 월드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인터뷰를 참여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월드코인을 이제 소개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홍채 인식을 하면 계정 아이디가 인증이 되고 지금 전 세계 한 29개국에서 한 180만 명이 지금 아이디를 인증했다고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가 인증된 계정에 대해서는 매주 한 개씩 1월드코인씩 지금 이제 매주 월요일인데 이제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각자 개인 계정으로 1월드코인씩 쌓이고 있고 저는 지금 5개가 쌓였네요. 우와. 쌓였고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이제 월드코인을 이제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전체 이제 뭐랄까 토크노믹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준비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홍채를 인식하고 이제 아이디를 발급받고 이제 매주 접속해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월드코인이 뭐 하는 코인이냐라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지금 AGI 시대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가 커질 것이다. 뭐냐면은 먼저 보고 올까요? 네. 설명이 안 돼서 네.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면 그겁니다. 각 개인별로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은 금액을 일정하게 나눠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월드코인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AGI 시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AGI 시대는 이겁니다. AI의 등급에 대해서 나눈 건데 그냥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뭐 단일 태스크를 할 수 있으면 ANI 그리고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으면 AGI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수준 AGI 시대를 대비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 접근성에 따라서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에서 이제 자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AI 접근성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월드코인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갈 텐데 그걸로 이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를 재분배하겠다라는 이제 멋있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월드코인을 앞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홍채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홍채 인식을 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일단 간단하게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홍채 인식을 채택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좀 더 무서운 얘기는 조금 더 이제 AI 시대가 온다면은 인터넷상에서 인간이랑 AI를 구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 홍채.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홍채가 필요하다. AI 그 홍채 인증을 했다. 이제 내가 인간인지를 증명해야 될 이제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홍채 인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죠. 생체 인증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도 뭐 CCTV로 이제 막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월드코인 보상을 노리면서 홍채 스캔 정보를 이제 뭐 사고 파는 암 시장이 되기도 했다. 뭐 이런 문제도 근데 있었고. 이게 중국 사진이 지금 네. 대표님께서 주셨는데 이 홍채 인증 정보가 정말 어떤 개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놀랍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섭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네.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의 CCTV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진인 거고 어쨌든 논란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홍채는 스캔할 때만 쓰고 그걸 코드를 변환한 다음에 홍채 정보 자체는 삭제를 할 거다. 바로 그런 관련 프로토콜들은 모두 오픈을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샘 알트만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도 이제 문제는 여전하다고 이제 어쨌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네. 월드코인을 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쓴다고 했는데 월드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뚜렷한 답변은 내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MAU가 1억 명이 되면,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어가면은 그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면 이제 상당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뭐랄까요, 조금 상상, 네. 희망 회로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재분배하는데 쓰겠다, 월드코인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 거겠지만, 이제 작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완전 빅히트를 친 챗GPT라는 서비스가 있고, 기본소득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월드코인이 있고, 이거 두 개를 통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네, 그렇죠. 결제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주거나 했던 건 전혀 아니고, 제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 뭐 결제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완전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월 2만 원이거든요. 챗GPT 플러스가. 그걸 이제 월드코인으로 만약에 채택을 한다면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봤던 거고, 그래서 챗GPT는 이제 핫하고 또 AI 전체를 보더라도 계속 관심을 봐야 되고, 그렇죠. 월드코인도 이제 그 CEO가 이제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드코인에 관한 뭐 다양한 논란들이 시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역사적인 성과를 냈었던 CEO의 또 행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늘 업데이트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19개의 토큰 결국 상장 폐지되는 것일까요? 에 관한 이야기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은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일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각화해서 오늘 분석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SEC가 이제 증권 문제 관련해서 네. 이제 이의를 제기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보면은 지금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를 제소했는데, 이때 제소하면서 증권으로 규정했던 토큰이 총 19개입니다. 바이낸스만 상장된 코인도 있고 코인베이스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다 돼 있는 것도 또 있는데 총 19개인데, 지금 그게 발표가 나자마자 일단 당장 로빈후드에서 거래소에서 카르다노, 폴리곤, 맞아요. 솔라나 상장 폐지를 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바이낸스에서도 19개 거래 페어 쌍을 지원 종료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증권 했으니까 지금 이것들을 상장 폐지하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기사가 많이 난 경우도 있는데, 잘 뜯어보시면은 19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개 토큰이랑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 페어를 지원 종료한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트레이딩 봇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실제로 사고 싶은 토큰을 자동으로 트레이딩해서 원하는 걸로 스왑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 거래 페어를 이제 지원 종료한다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거래 그 토큰들이 상장 폐지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측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지금 이걸 바이낸스에서 이제 상장 폐지하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정도다. 요거는 바이낸스 내부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바이낸스 나이지리아 법인도 이제 현지에서 영업을 중단 명령이 내렸고, 그래서 지금 SEC에서 증권 판단했던 토큰들이 한 일주일 동안 30%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카르다노에서도 그랬고, 우리는 일본에서 자금 조달했지 미국에서 한 게 아니야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솔라나 재단에서도 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한 적 없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SEC가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이제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좀 미국 증권성 그 판단 기준이랑 한국 기준이랑도 이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SEC에 보면은 제소 절차가 있는데 웰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웰스 노티스를 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명령을 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은 제소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총 24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중에 합의된 게 10건이라서 정지 명령을 내렸고, 그중에 14건은 합의가 안 돼서 업체랑 14건은 제소를 했고, 그중에 5건은 종결이 됐는데 5건은 모두 다 SEC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SEC가 승소했던 사건들 5건을 내용을 보면 그중에 2건은 벌금형과 상장 유지가 됐고, 3건은 뭐 징역형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보면은 SEC 청구 취지는 똑같더라도 판단 결과를 보면 상장 유지가 된 것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EC 이제 아직 확실히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증권을 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으로 판결되는 것도 아니고, 증권으로 판결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게 미 하원 의원이 SEC 위원장을 해임 법안을 제출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 네. 첫 오프닝이 그거였는데 해임 그 또 원하는 사람이 있었죠, 트위터로. 포갑적이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뒤에 또 남겨진 내용이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련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